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6시 라이브는요, 동물 건강 라이브로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랑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 한 달 된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네, 체감이 한 달 더 넘은 것 같기도 네, 하고. 중간에 한번 건너뛰어서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네, 네. 더욱 반가운데요. 청담 우리 동물병원의 윤병국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네, 뭐 요즘에 뭐 날도 선선해지고 해가지고 네. 뭐 이래저래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쵸. 네, 네. 에어컨 키다가 갑자기 난방으로 네. 키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됐는데 어쨌든 잘 지내셨다고 하니까 네.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도 진짜 동물 건강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쓸개골 탈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네, 솔직하게 네, 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네, 어떤 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어요?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오늘은 뭐 실제로 이제 보호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뭐 어떻게 보면 민감한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마다 왜 비용이 다른지 뭐 네. 이런 거 많이 실제 어머머머.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네.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얘기하기도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좀 제 개인적인 생각과 네. 함께 이제 좀 녹여서 가고 또 수술 방법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술 방법도 앞부분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 선생님이. 비용, 어떻게 보면 조금은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용에 되게 대해서. 중요한 거죠. 뭐 이제 저희도 뭐 사람들도 이제 수술할 때 네. 그래서 얼마냐? 그런 네. 거, 예, 그 비용을 그걸 네.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네. 지난번까지는 이제 슬개골 탈구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제 요즘 보호자분들이 수술 방법을 다 알고 오세요. 그러니까 많이 요새는 유튜브에도 맞아요. 워낙에 좀 잘 올라와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이 더 좋지 않냐, 네. 이 수술 방법이 좋지 않냐, 근데 이제 전통적인 수술 방법들이 있죠. 네. 이제 기본적으로 뼈가 빠진 거를 넣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넣기 위해서 뭐 주변을 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콤비네이션을 하는 수술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전통적인 수술 방법부터 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것이 맞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동영상을 제가 같이 넣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활차구 성형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활차구가 이제 도르래거든요. 네. 이게 무릎뼈가 이제 도르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활차구 도르래에 다시 넣어주기 위해서 그 홈을 깊게 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거를 다시 넣어줘야 되니까 깊게 파준다. 왜냐면 그 대부분 홈이 낮고 좁아서 자꾸 튕겨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깊게 뼈를 파주는 이제 성형을 하는 거고 이제 2번째는 네. 뼈가 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뼈를 뭔가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고정을 네, 해야 고정을 될 것 해주는 같은데. 건데 뼈에다가 인공 인대를 걸어서 네.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힘을 바깥쪽으로 받게 해가지고 뼈에 어떤 튕겨 나가지 않게 이렇게 고무줄처럼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3번째가 이제 저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 종아리뼈 슬개골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슬개골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아리뼈의 윗부분을 뼈를 좀 잘라가지고 네네. 각도 조절을 해주는 수술 방법이 맨 아래 경골조면 변이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좀 영상을 보셔야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영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이게 이제 무릎이거든요, 여기가. 네. 근데 여기 위에가 이제 이 뼈의 단면 이제 옆모습입니다. 이게 허벅지 뼈가 위에 있고 종아리 뼈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슬개골이 여기 있는데 슬개골이 연결되어 있는 이 종아리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네. 이 종아리 뼈가 자꾸 안쪽으로 돌아가니까 슬개골도 위에 따라서 빠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종아리 뼈의 각도가 우리 비행기 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행기 꼬리를 좀 외측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러면 네. 슬개골이 안쪽으로 빠지지 않게 밑에서 축을 잡아주기 때문에 무릎의 배열이 일렬 운동을 하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서 봤을 때 종아리 뼈를 좀 탁 쳐가지고 자릅니다. 네네네. 네, 잘라가지고 종아리 뼈를 밖으로 좀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바깥쪽으로 돌리면은 이 슬개골이 이쪽으로 좀 덜 빠지는 이제 그런 밑 작업을 축 작업을 하는 걸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리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네. 대신 이거는 뼈를 좀 잘라야 되는 큰 수술이고
여기 보시면은 잘라가지고 옆으로 작은 조각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네. 요 뼈, 몸통뼈하고 이 옮기는 작은 뼈하고 잘 안 붙거나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 네네. 그거 이제 수술 초기에 관리만 잘 해도 큰 문제 없고 우리 애기도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아, 요 방법으로 네, 이 방법으로 아, 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네네. 고정핀이 지금 네, 박혀 있는 고정핀이 것 두 같은데. 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 요 고정, 네. 요 작은 조각을 고정시켜가지고 네네. 이 위에가 이 밑에 방향대로만 움직이게. 아. 그래서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경골 조면 방법입니다. 옆에서 종아리뼈를 일부 잘라서 네네. 이 종아리뼈의 어떤 각도를 밖으로 최대한 돌려서 아. 이 슬개골이 일로 안 빠지게. 네, 그걸 이제 아. 기본적인 수술 방법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제가 쓰는 방법이고 네. 실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고. 이게 좀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네네네네. 생각을 하면 되나 봐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제가 도르래 고랑을 성형을 해주는 홈이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낮게 선천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뜯어가지고 깊게 파주는 겁니다. 네. 고랑을 만들어줘가지고 여기다 쏙 들어가게. 그래서 이 방법하고 아까 밑에 핀을 박는 네. 이 경골 조면 변이술을 같이 하면 훨씬 효과가 좋죠. 아. 그 두 개를 같이 했어요. 우리 네네, 이 두 개를 같이 했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해가 확 되네요. 네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네. 잘 하면은 아이들이 큰 무리 없는데 이제 요걸로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 더 심한 기수가 높은 경우인가요? 애. 그런 아이들은 조금 몇 가지 더 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네.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수술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실제로 이제 뭐 보호자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찾을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럼 아까 그 핀 네. 이 빼냐 마냐. 빼냐 마냐. 네. 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죠. 두 개. 아, 네네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바로 피부를 덮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피부 밑에 핀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 핀 자극이 이제 물집이 잡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머. 우리 사람 뭐 이렇게 만지면 뭐가 만져지듯이. 네. 근데 그게 뭐 이물 반응에 어떤 염증 반응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평생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물집이 잡히거나 자꾸 여기에 이제 불편함을 느껴서 아이들이 핥거나 하면은 수술하고 한 3개월 있다 빼면 돼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평생 가져가고 네네네. 문제가 있을 때만 네네. 뺀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핀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막 물집이 잡히거나 하더라도 네. 걷는 기능이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저는 이렇게 뭔가를 박았으면 당연히 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냥 평생 가져가도 네네.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네네. 그렇군요. 네. 질문 네네네. 들어와서 한번 받아볼까 봐요. 이 작가님께서 스피츠 키우고 계신가 봐요. 5살인데 관절이 잘 빠진대. 이거를 그 견주분께서 느끼실 정도로 좀 옆에서 심각하지 소리가 않아요? 나나 보죠. 네, 심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 수술을 해야 하는지 날뛰면 잘 빠지더라고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그 보호자가 느끼기에 이제 빠지는 정도가 보이면은 한 2기 중반은 넘은 거거든요. 아, 이미 조금 완전한 초기는 아니다. 그래서 한 3기 정도라 보시면 되고 그 정도로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보일 정도면은 수술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아이 성격상 필요하다. 이제 많이 움직이고 활동성이 아주 높은 아이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술 시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술 시간은 여기 지금 질문 또 올라와 있는데 네. 수술 시간은 보통 한쪽 다리 수술하는데 보통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꽤 1시간. 기네요.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네, 그러면은 두 쪽 다 하고 마취까지 하면 총 걸리는 한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네네네. 2시간 반 그렇군요. 정도면은 이제 양쪽 수술을 같이 다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2시간 반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수진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쓸개골이 빠진다고 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진단이 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조금 있을까요? 일단은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떤 포지션의 차이가 분명 있을 수도 있고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주관적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것도 약간 이제 수의사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는 2기라 그러고 어디 가서는 3기라고 하고 하거든요. 근데 약간 주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이제 기본적인 기술 판정을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네. 아이들의 개개인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2기, 3기에서 되게 좀 많이 갈리는 편이긴 한데 아, 네네. 어쨌든 그거는
뭐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어쨌든 2기 정도가 넘어가면은 수술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고수진님께서 전신 마취겠지요라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그럼요. 전신 주셨는데요. 마취죠. 네. 네, 전신 마취하고 네.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행복천사님께서 아무래도 비용 부담도 크고 재발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좀 망설여졌다고 말씀. 네네.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제일 것 많아요. 같아요. 저 그렇죠? 두 가지 질문이 상당히 네. 보호자가 망설이는 부분이고 이제 병원을 좀 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 부분 같은 경우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네.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뼈를 자르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보시듯이 이제 핀이 보이는 부분, 네. 요게 이제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요 뼈를 그 홈을 파는 방법. 요 가운데 네네. 이제 고랑을 만들어서 여기에 슬개골이 들어갈 수 있게 슬개골 모양대로 이렇게 넓게 파주는 겁니다. 우리 애 쿠키도 이렇게 했어요. 네네. 이렇게 파줘서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했고, 그 아까 한 방법 중에 그 슬개골을 이렇게 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빠지지 않게 인대로, 인공 인대로 묶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술 방법이 동영상이 없어서 요렇게 뭐 고무줄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걸 이제 슬개골에다가 걸어서 슬개골이 안쪽으로 빠지지 않게 말 그대로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역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수술 방법이 제일 좋냐고 이제 물어보고, 실제로 네. 선생님이 제일 자신 있는 수술 방법을 해달라고 다이렉트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잘하시는 걸로 해달라고. 네네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수의사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수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네네. 봐요. 많이 하면은 이제 능숙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하지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을 루틴하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은 물어보시는 거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뭐 이제 이 수술 방법을 잘 하시냐, 이 수술 방법을 네. 잘 하시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세 가지 방법을 네. 잘 조합해서 수술을 한다면은, 수술이 잘 된다면은 대부분의 재탈구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비율이 좀 있다면 보통 네. 재발 비율? 네. 재발은 보통 통계가 5에서 8%예요. 아, 5에서 그럼 적지 8%. 않죠. 그러니까 100마리 수술하면 한 5마리는 재탈구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정형외과 수술의 부작용 빈도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언제 수술을 했냐도 재발에 좀 영향을 미칠 그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조기에 수술하거나 네. 초기에 수술하고, 또 어릴 때 수술하면 좀 예후가 훨씬 좋아요. 아, 어릴 때. 네. 그래서 근육량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 정형외과 수술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수술, 우리 애기도 나이가 들어서 하는 네, 케이스이긴 한데, 11살, 12살. 네네. 그래서 근데 나이가 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이제 대표적인 게 당뇨, 이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신 호르몬 질환이 같이 있으면은 재탈구될 확률이 아주 높죠. 네. 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네, 맞아요. 수술인 것 같은데요. 아까 이 작가님께서 그 스피츠 키우고 계시는 분께서 만약에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걸을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못 걸을 수도 있고, 이제 안전뱅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슬개골 탈구가 가장 네.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죽고 사는 질병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갈수록 걸음걸이를 힘들어하고 이제 다리를 이제 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앉아서 걸어서 온 애들도 있어요. 아이고야, 너무 속상하네요. 예, 그냥 우리 다리가 완전히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제 앉아서 앞 두 다리로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4기 아이들도 꽤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엔젤 보호자가 2기, 3기라고 하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7살이면은 더 늦지 않을 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저희 강아지도 3kg밖에 안 되는 말티즈고 기존에 그 심장 질환 약을 네, 좀 몇 맞아요. 년 동안 먹고 있어서 사실 저희 가족들이 엄청 고민을 했어요. 걱정하죠. 이거를 진짜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시켜줘야 되냐? 아니다. 그냥 그래도 지금도 잘 걸어 다니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정말 해주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부담이 아이한테 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이가 이제 지금 7살 정도면 이제 노령에 진입한 아이인데, 마취에 대해서 많이 부담도 네, 느끼실 맞아. 거예요. 이 조그만 애기한테 네, 어떻게 내가 네. 마취를. 네. 그거를 가장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마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100%는 없지만 네. 이제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의사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거를 방치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제일 많이 저희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네.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예요. 그거는 약간 비가역적인 거죠? 비가역적인 거죠. 네. 한번 끊어지면 또 슬개골 탈구 때문에 십자인대가 끊어진 아이들은 이 전름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술을 잘 해줘도.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딱 끊어지는 순간 이제 삶의 질이 확 떨어지죠. 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통증을 항상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제 매일매일의 생활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느끼기에도 아이들의 운동성이 확연하게 떨어져요. 네. 수면량도 확연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잘 안 움직이고 그럼 살찌게 되고 살찌면서 이제 무릎은 더 안 좋아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십자인대 진열이 가장 많고 우리 사람 이제 무릎 사이에 있는 반월판도 많이 찢어져서 오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관절염이 퇴행성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리를 못 피다 보니까 허리에 자꾸 부담이 되면서 디스크가 2차적으로 많이 와요. 네네. 네, 그래서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게 가장 삶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이제 슬개골 탈구가 오래 방치된 경우예요. 그래서 네.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받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아기가 너무 아파하니까.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진통제가 먹으면 한 달 괜찮다가 네.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관절염이 아니면 물이 찬다든지 이러면 또 다시 약을 받아오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내과 질환이 또 생겨요. 아이고야. 신장 질환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어릴 때 수술을 빨리 해서 왜냐면 나이 들면서 진통제 또 먹을 일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뭔가 내과 질환이 안 생기게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요. 너무 심해서 수술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 수술이 불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수술은 다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정말 기형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네. 그 아이가 이제 4기를 태어난 게 이제 가장 이제 너무 심한 경우죠. 근데 그 아이를 4기를 계속 두느냐 아니면은 한 2기 정도로 만들어서 조금 조정을 네, 해서. 네. 그래서 그거의 차이도 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가 뭐 이미 수술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수를 낮춰주는 수술을 보존적 처치라도 해주는 게 아이들의 삶의 질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또 비만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이게 또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비만하면 슬개골 탈구가 생긴다든지 뭐 대표적인 게 미끄러운 바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미끄러운 바닥에서 기본적으로 슬개골 탈구는 선천적 질환이에요. 타고난 거죠?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무릎과 관련된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보호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요즘에는 슬링백 같은 것도 뭐 슬개골 탈구에 좋다고 해서 나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생길 아이들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통증을 줄여주고 무리가 안 되게 하는 거가 이제 그런 이제 보조제나 이런 거고 물론 비만하면은 살이 찌기 때문에 무릎이 아플 수 있는데 비만 자체가 탈구를 꼭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뭐 이어지는 네네네. 건 아니다. 네. 그다음에 또 스프라이트 쿨님께서도 질문을 네. 주셨는데 강아지들이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네. 슬개골 탈구에 디스크도 있어 보이는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거나 뭐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증상은 없고 좀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근데 통증이 있으면은 네. 일단 다리를 절어요. 아, 그러니까 절뚝절뚝. 우리 사람도 아프면은 네. 잘 못 갔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너무 아플 경우에는 어딜 만져도 싫어하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만지는 걸 싫어한다. 네, 자지러지게 소리를 내요. 그게 전형적인 아이들의 통증에 대한 이제 민감 반응이고 네네. 이제 어떤 그 뼈 자체에 대한 통증은 그쪽에 체중을 못 실기 때문에 절뚝절뚝하거나 이제 들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네. 그런 증상이 보행 패턴에 이제 변화가 보이게 되면은 아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그 잠을 많이 자는 거 이것도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수면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떤 그 정형외과 질환 때문에 수면량이 늘어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계속해서 선생님께서 네네.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진행해 네. 볼게요. 그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네. 이게 이제 슬개골 탈구를 방치했을 경우에 무릎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무릎이 움직이는 홈이 이상하게 생겼죠. 뭔가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관절염이 이렇게 위에 온 거예요. 이 빨간 부분이 빨간 게 뼈가 다 이만 네네네. 깎인 거죠. 얘는 이제 십자인대까지 끊어지는 애인데 저렇게 좀 조기로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이미 심하게 빨갛게 윗부분이 다 뼈가 이제 그 충혈이 될 정도로 온 아이들 다리를 절어서 온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돼도 엑스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으로 저 정도 관절염이 있어도 얘가 이 정도 있을지는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떤 신체 검사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뭐 관절경을 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MRI 평가를 하긴 하는데 관절경이나 MRI 모두 다 전신 마취가 들어가야 되는 아.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체 검사라든지 아이들의 근육량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촉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진단하고 저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이제 엑스레이 상에 보일 정도가 있죠. 근데 엑스레이 상으로 보일 정도가 되면은 이미 그냥 심각하다. 이미 말기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러면은 관절 영양제로 슬개골 탈구 예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아쉽지만 어렵습니다. 예방은 네, 어렵다.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그런 이제 광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광고인데 이제 뭐 제가 여기 딱 써놓긴 했지만 과대 광고라고 하기에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도움을 주는 성분을 주는 거지 탈구를 예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관절에 보조적으로 그죠, 도움을 줄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정도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천적 질환이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100% 유전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막을 방법은 없지만 네. 어쨌든 이런 도움이 되는 성분을 먹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요즘 보호대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무릎 보호대. 강아지들 보호대도 네네. 있나요? 네, 무릎 보호대를 정말 많이 착용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호대를 차고 나서 아이들이 잘 걷는 애들도 꽤 많아요. 효과가 있기는 있나 저는 봐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 어느 정도 무릎을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 복대 하면은 좀 걸어다니기 편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아이들이 체중을 실어서 걷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탈구를 예방하진 못해요. 이것 네,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방은 아니다. 네네. 그래서 예방은 아니지만 네. 탈구가 있는 애들이 쓰면은 그래도 안정성엔 도움이 돼요.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보조적으로. 얘네들은 그거를 무릎에 탈구가 있는 거, 무릎이 안 좋은 줄 모르고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호대는요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네. 쉽지 않죠. 우리 네. 허리 보호대도 뭐 하루 종일 못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많이 산책을 시킬 때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얘를 혼자 두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뭔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주무시거나 재울 때는 반드시 좀 풀어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차츰차츰 시간을 늘려가면서 착용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람이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그리고 질문, 그 영양제 네네. 관련해서 질문 네네. 주셨는데, 그 노견인데요. 네. 신장이 안 좋은데 관절에 좋은 영양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이런 거 먹어도 괜찮은지. 그 이제 신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진통소염제라든지 스테로이드는 당연히 안 좋고요. 네.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체크하면서 먹이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관절에 좋은 영양제 성분들은 그 자체가 뭐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먹이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수술 후에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네. 수술 후에는 꼭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 탈구가 처음 되는 1기 때 수술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2기에서 3기 아이들이 대부분 수술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근위축이라든지 주변에 통증을 어느 정도 가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의 어떤 근력의 회복이라든지 어떠한 그 아이들의 고유 감각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활치료, 물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좀 깔끔하게 나아요. 좀 더 네, 빨리 네, 깔끔하게 네. 아이들이 낫는다. 이제 그 좀 남은 통증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걷는 거랑 상관없이.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보호대 이야기가 나와서 네네. 휠체어에 대한 질문도 주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휠체어를 탄 강아지들은 쓸개골 탈구 때문에 타고 다니는 건지. 휠체어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얹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앞다리를 많이 움직이는데 대부분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뒷다리 감각이 떨어진 애들이 휠체어를 타요. 아, 디스크가 네, 허리 디스크 원인이다. 때문에. 그래서 뒷다리가 못 일어나기 때문에 욕창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뒷다리를 올려주는 개념으로 우리 사람을 좀 딱 얹혀가지고 앞다리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디스크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휠체어를 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혀 그렇군요. 뒷다리를 못 쓰는 아이들. 네. 그럼 일단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보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차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이고 귀여워라. 네, 이렇게 무릎에 차고 있고. 네. 이제 이 보호대가 왜 좀 어렵냐면은 네. 이게 무릎을 자꾸 구부리기 때문에 흘러내리거든요. 아, 이게 완전하게 좀 고정이 네, 어렵나요? 고정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에 이렇게 감아주는 패턴으로 아. 보통 하게 되는데 네. 좀 불편해하죠, 아이들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줄처럼 몸통줄처럼 좀 그 긍정학습을 자꾸 해주다 보면은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면 나가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좋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안 좋은 애들은 저는 이렇게 좀 옷처럼 자꾸 표시를 해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집에서 네. 이렇게 바닥에 매트지 좀 깔아주시고 네. 미끄럽지 않게 보호대 채워주고 하면은 훨씬 더 아이들이 편안해하죠. 네. 자, 그리고 슬링백을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슬링백이 이제 그 평평한 그 가방, 네. 이렇게 이제 이게 무릎에 좋다고 해서 나오는 가방들이 많이 있는데 슬개골 탈구 가방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저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아이들이 어쨌든 이게 쪼그려 앉아서 오래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아, 네네. 어쨌든 저는 가방의 크기가 좀 크면은 좀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네. 이게 평평하고랑 아니면은 좀 밑이 헝겊 같은 가방이라고 하더라도 뭐 아이들의 적응도에 따라서 이 자체가 무릎에 부담이 되고 아니고는 꼭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반드시 평평한 바닥에 가방을 써야 되는 거는 꼭 아닙니다. 근데 사실 공통적으로 지금 설명을 주시는 게 예방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안 그죠.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워낙 이 질환이 많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보존적 어떤 제품들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은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유전 질환이고 이걸 막을 방법은 없으니 어쨌든 구조적인 해결을 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서플먼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단. 네. 저는 계단은 좋다고 봐요. 계단은. 그러니까 집에서 뭐 소파나 이런 데 사용하는 거 말씀이신 거죠? 네. 계단을 어떤 학습을 시키는 거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계단 자체 요즘에 뭐 계단도 나오고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해서 네. 이렇게 걸어 올라갈 수 네, 있게 둘 다 이제 무릎 자체에는 도움이 돼요. 무릎에 도움이 되고 탈구가 있는 애들한테도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은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점프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낫다. 뛰어내려가지고 인대 손상이 오는 것보다는 네.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요거 스태퍼는 뭐예요? 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계단 이제 아이들 여러 계단으로 좀 낮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네. 그럼 선생님 굳이 계단이랑 평평한 거랑 골라주시자면 네네. 저는 평평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평평한 게 네네네. 약간 이렇게 경사로 해서 올라가는 네. 게. 네, 그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슬개골 탈구의 비용에 대해서 아까 문의를 하셨는데 네. 그 병원마다 비용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병원마다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보통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왜 차이가 이렇게 나냐 하면은 입원 기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 네, 네. 병원마다 입원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24시간 유무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수술 전에 검사 항목, 사전 검사 항목이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병원은 뭐 요 정도만 검사해도 수술해도 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어떤 병원은 뭐 반드시 여기까지 검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양쪽을 같이 수술하기도 하지만 한쪽만 수술하기도 하는데 양쪽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양쪽을 동시에 했을 때 어떠한 총 비용은 병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 그 근처 병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만 원 안쪽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예, 네네. 보통 그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 네. 이제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병원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네네, 그럴 여러 수도 가지 있고. 요인이 네, 많이 네.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나이가 많고 네. 또 심장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사전 검사를 솔직히 더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아. 왜냐하면 마취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심장 검사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하면은 CT를 한번 찍고 들어간다든지. 아. 네, 왜냐하면 이게 마취에서 강아지들은 혈액 검사에서 종양성 병변을 평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취에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조금 적은 비용은 전신 마취- 아니죠. 네. 적은 비용은 아니죠. 네.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하는 수술이니만큼 네. 어쨌든 검사가 좀 다양할 수 있고 네네. 다를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뭐 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워낙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이제 보존적 처치가 있습니다. 이제 네. 수술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발작을 정기적으로 아, 하는 애라든지 네. 이제 뭐 이렇게 선천적으로 머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 마취 자체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수술 후에 발작이 더 심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심장병이 너무 심한 애들, 진짜로 뭐 이뇨제를 너무 세게 많이 먹고 있는데 이제 사전 검사에서 다 괜찮지만 네.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꼭 정형외과 수술을 반드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15살, 16살 됐으면은 수술하다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있거든요.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호자랑 이제 상의해서 동의하에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삶의 퀄리티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상담을 들어가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보존적 이제 시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통증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보통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예전부터 많이 하는 이제 콜라겐 주사가 하나가 있고요. 강아지들도 콜라겐 주사가 있어요? 콜라겐을 무릎 안에다 놔주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진 아이들, 네. 아니면은 뭐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주사를 무릎 안에 충분하게 넣어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 덜 아파해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무릎 안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쭉 채우는 거예요, 가득. 네. 요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절개를 하고 주사를 이거는 이제 놔야 수술 돼요? 중에 놓은 경우고 요거는, 네네. 이제 대부분 외래 베이스에서 놉니다. 근데 이제 아. 콜라겐은 좀 뻑뻑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많이 아파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통증이 있군요. 네, 국소 마취를 이제 스프레이를 하고 네. 하는데 한 10초 정도 걸리죠, 주사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 부분, 근데 그것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사람 얘기랑 똑같잖아요. 가만히 안 있거든요. 네. 아프면 뭐 엄청 그쵸, 네.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최대한 놓을 수 있는 범위까지 아이가 좀 버텨주는 범위까지 놓고 잘 맞으면은 최대한 많이 넣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이제 뭐 한 2달 정도는 네. 아이들이 무릎을 좀 부드럽게 쓰게 되죠. 훨씬 이게 더. 효과가 확실히 있군요. 네, 확실히 신기하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네. 콜라겐 주사도 많이 하는데 콜라겐 주사보다 조금 덜 아프고 지속 기간도 조금 좋고 이제 어떠한 그 관절 염증을 이제 줄여주는 이제 단백질 주사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네. 15살 넘어가는 아이들이라든지 너무 노령. 네, 노령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꼭 진통소염제에 좀 의지를 해야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요법으로 이런 이제 관절 안에 주사를 놓고 이 주사의 장점은 금방 끝납니다. 한 3초에서 5초 정도면은 그러니까 주사 시간 네, 주사 시간도 금방 짧다. 맞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까지 아파하지 않아요. 콜라겐 주사보다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그 맞은 데 부담이 덜 되고 마취를 안 하고 놓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를 살짝 잡고 네. 무릎에다가 보시면은 관절 안에다가 살짝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쭉 놓고 그냥 끝냅니다. 네, 한 3초에서 5초 안에 다 대부분 끝나요. 네네. 네. 맞을 때 조금 따끔한데 요 정도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정도고 실제로 맞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보행이 되게 많이 좋아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국소 마취도 거의 안 하거든요. 이 정도에서는. 그래서 일단 보호자 만족도나 아이의 어떤 삶의 퀄리티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수술을 좀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그죠. 경우에는 또 네네. 정말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네네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질문 하나 들어온 거 받을까요? 네. 소형견 종. 네, 행복천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소형견이 탈구가 많다고 들은 것 같아서 소형견 중에서 탈구율이 적은 종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소형견의 어떤 탈구율이 적은 아이들은 실제로 국내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봤을 때. 대부분의 소형견은 대부분 소형견에 탈구가 많은 거고 국내에 있는 소형견의 품종 중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약간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품종에서 있고 없고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형견은 거의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러블리원님이랑 양은혜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지금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궁금한 질문 있으면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주사를 많이 이제 보호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니냐.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니고요. 이제 분자량이 작은 단백질 주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작용이 없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계속 썼을 경우에 부작용이라든지 어떠한 그 다른 장기에 부담이 없게 국소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관절염을 진행시키게 두는 것보단 나아요. 네네.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테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통증 패스웨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증으로 가는 거기를 이제 중간중간 잘라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증을 일으키는 어떠한 그 길에서 스위치를 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주사는 보통 지속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가요. 그래요? 한 번 맞으면 한 번 3개월? 맞으면 한 3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3개월은 꽤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너무 증상이 심한 애들은 뭐 한 달 만에 맞는 아이들도 있는데 보통 보호자분들이 이제 약효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보행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나 봐요. 약간 저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때 또 맞추러 오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호자분들이 이제 수술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네, 이게 뭐 몇 달 동안 네네, 못 걷게 해야 운동도 된다, 제한해야 되고, 뭐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집에 어떻게 세팅을 해야 뭐 되는지, 펜스도 사야 되고, 맞아요. 네,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한 2달 정도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2달 정도. 네, 2달 정도는. 근데 그렇다고 막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약을 한 초기에 한 3주 정도만 먹이고 나머지는 운동만 좀 잘 제한을 하시면은 큰 이슈 없이 다 제대로 다 회복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8주 정도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붕대를 하고 있죠. 네. 맞아요. 얘들은 석고 깁스가 아니라 이렇게 손붕대를 가볍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붕대도 한 2주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2주 정도 있다가 수술하고 요 정도 유지하고 실밥 풀면서 이제 붕대를 풀어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동을 좀 제한을 하는 펜스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도 펜스 했나요? 그럼요. 펜스 했나요? 그래서 근데 다만 안 있으려고 해서 이제 그게 문제였는데. 그거 제일 힘들어합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그거를 되게 견디기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막 오히려 되려 매달려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더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꺼내줘야 되나 막 한참을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네. 그렇게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8주 정도까지 일주일에 2번 정도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보통 저희가 완치 판정을 수술하고 3개월 차 엑스레이 때 완치 판정을 해요. 아이들마다 대부분 8주 때 뼈가 다 굳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3개월, 12주 정도 됐을 때 방사선 촬영을 해가지고 완치 판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입원 여부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분리불안이 특히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입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이제 보호자랑 떨어져 본 적이 큰일 없는데 난다. 과연 얘가 네. 잘 있을까? 근데 저의 경험치를 봤을 때는 네. 입원을 못한 애는 없었어요. 아. 근데 입원을 물론 이제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네. 보호자분이 걱정하시는 그 정도의 아이들은 별로 없었던 것 아,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도 네, 괜찮다. 네, 대부분 잘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초기의 통증이라든지 어떠한 그 수술 이후에 어떠한 영양관이라든지 정맥을 통해서 진통제가 들어가고 하는 것도 네. 되게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받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며칠 입원? 보통은 3일에서 5일 정도 입원하죠. 3일에서 5일 정도. 네네. 네, 질문을 좀 네네. 받아볼까요, 선생님? 그 양은혜님께서 폼에 키우고 있는데요. 작은 아이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얇다고 영양제 좀 저렴한 거 먹어도 소용이 있을까요? 관절 영양제는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절이 얘는 지금 질문하신 게 탈구가 있어서 질문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포메라니언은 어쨌든 관절 질환이 많으니까 관절 영양제는 저는 뭐 수술 여부랑 상관없이 먹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관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넣어 있으니까 대부분 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이라든지 초록잎 홍합에 있으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양은혜님께서 1.8kg 아이가 되게 조그만 너무 아이네요. 조그만 아이네요. 산책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산책은 저는 한 30분 정도. 하루에 한 네, 번? 하루에 2번 정도. 2번 정도 네네. 30분씩. 그래서 오래 걷지 않는 게 어쨌든 관절엔 도움이 되고 네. 산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걱정이 되시면은 한 30분 정도 걷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수술할 때 털을 다 밀어버리면 털이 안 나는 경우도 있는지. 네, 뽀매는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네, 다른 아이들은 없는데 뽀매만 지금 아마 이게 이제 신기해요. 네. 뽀매는 이제 무릎에 수술할 때 무릎을 밀잖아요. 네. 밀고 나면은 이 몸통까지 다 빠진 애들도 있어요. 그 빈도가 어때요? 한 반반이에요. 아, 꽤 많죠. 생각보다 네, 진짜. 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메라니언은 아,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분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제 수술 이후에 2차적으로 이제 탈모가 이제 허리까지 다 올라온 애들도 있고 털이 아예 안 나는 애들도 있어요. 네, 평생 그러면 평생 안 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 2, 3년 지나야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네, 그거는 되게 그렇군요. 개인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약간의 종특이적인 질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폼에는 털을 안 미나요? 그러면? 폼에는 클리퍼 미용을 거의 안 하죠. 네, 아, 클리핑을 안 하고 이제 신기해요. 가위로만 이제 왜냐하면 그 메탈 성분 자체가 네네. 피부에 닿는 거에 상당한 민감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클리퍼만 지나가도 아이들이 모낭이 손상이 돼가지고 모낭 자체에서 털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저는 말티즈라서 꼭 싹 밀어주거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제일 편하죠. 네, 폼에는 또 그런 게 있군요. 네네. 몰랐어요. 신기해요. 네. 그 다음에 송지연님께서 기관지 협착증 있는 강아지들은 품종에서 오는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토피가 있는 강아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지, 요거 꼭 약물 치료해야 되는지, 뭐 자세를 교정해주면 좋은지 네.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기관 합착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전적 품종 소인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뭐 요크셔라든지 아니면 포메라이언이 치와와가 가장 많고 일단은 후천적으로 살이 찌면은 조금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토피랑 반드시 비례하진 않고요. 기관지 협착증을 약물 치료하냐 안 하냐는 증상이 있으면 하는 거고 아, 증상에 증상이 따라서? 없으면 약물 네. 치료를 초기에 꼭 하진 않아요. 오히려 살을 빼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세하고는 꼭 기관 합착증하고는 꼭 어떤 연관성이 있지는 않고요. 심장이 안 좋은 아이들은 기관 합착증이 있으면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양은혜님께서 답변 감사한다고 이렇게 네. 말씀 주셨고 네. 러블리원님께서 산책을 시키면서 듣는데 왜 제가 숨이 찰까요? 저도 강아지 따라다니면 숨이 찹니다. 네, 저도 찹니다. 산책을 하면은. 네. 그러면 일단 또 계속해서 네. 준비해 주신 내용. 네, 그 재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애들이 재활을 할 때 잘 있는지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보호자 앞에서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왜냐면 보호자 앞에 아이가 있으면은 재활할 때
대부분 보호자한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조금 네,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를 이제 체외 충격파를 하는 아이예요. 네. 체외 충격파를 얘는 허리 질환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가 대부분 잘 가만히 있습니다. 네. 잘 가만히 있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 사람처럼 소리가 나죠. 비슷해 사람 똑같아요. 예, 사람의 체외 충격파 기기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신기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허리를 받고 하는 거예요. 오. 이 아이는 디스크로 후지 기립하는 걸 잘 못하는 아이인데 네.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허리 쪽 흉뇨추 12번에서 그 부분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네. 이제 재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잘 있네요, 생각보다. 저도 체외 충격파 받아봤는데 따끔따끔하거든요. 강아지들이 받는 것도 이렇게. 네, 똑같이 따끔따끔해요. 네네. 근데 잘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렇구나. 예민한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하는데 이제 그걸 조절하면서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수술 후에 저는 네. 제일 중요한 거를 물어보시면은 네. 운동 제한이에요. 그래도 운동 제한. 첫 번째도 운동 제한. 탈주. 네. 네. 두 번째도 운동 제한. 왜냐하면은 수술하고 운동 제한을 안 해도 잘 걷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람도 수술하면은 그 부위가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피부 절개를 뭐 이렇게 수술을 해보셨던 분들도 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주변의 연부 조직까지 좀 깔끔하게 아이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려면은 초기 운동 제한을 해가지고 주변의 어떤 근육이나 인대도 좀 마무리가 잘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책이나 미용이나 이런 거는 수술하고 2달 후부터 다 가능해요. 기준은 다 2달이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기존에 다니시는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이를 그다음에 2달 동안 케어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한번 가족 상의를 한 다음에 네.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수술을 하냐 마냐 이 고민이 가장 1번이었지만 수술 후의 관리도 생각보다 좀 잘 대비를 해야겠다 맞아요. 라는 거를 좀 미리 알고 계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슬개골 탈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질문 들어온 거 좀 네네네. 받아볼까 봐요. 네. 송지연님께서 그 기관지 협착증과 감기와의 차이점은 좀 네. 열이 나는지 콧물이 나는지 재채기의 발생이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건가요? 기관 협착증은 이제 기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좁아서 대부분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감기랑은 좀 다르죠. 이제 감기는 어떤 그 염증성으로 어떤 호흡기 감염이 생기는 이제 질환이고 기관 협착증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어떤 호흡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침하는 패턴도 다르고 네.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 걸린 것처럼 요게 이제 뭔가 걸렸다고 해서 대부분 오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감기성 기침이고 기관지 협착증은 약간 거위 소리 같이 나와요. 막 콩콩 대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숨 쉬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네. 우리 감기 때는 숨 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관지 협착증은 좁아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숨 쉬는 걸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도 좀 들고 숨을 쉬고 숨을 쉬기 힘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호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글쎄 일단 저는 뭐 보호자마다 다 알 수 있는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영상을 찍어서 병원을 한번 보내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증상이 있으면 네. 그게 말로 표현하기가 네네네.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영상으로 맞아요. 남겨놓으시면 네네. 참 그 진료를 볼 때 네, 도움이 훨씬- 되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요. 네.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솔직하게 또 비용에 대해서도 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때 그런 고민을 좀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6시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러블리원님께서도 기관지 협착증 얘기 봤다고 참 안타까웠다고 네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주시고 질문도 주시고 응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시청해 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